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수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볍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이래요. 환자분께서 A라고 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보호자분과 함께 병원에 들어오십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는 정말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죠. 입원 절차를 마치고 난 뒤 수술을 진행할 의료진과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면담하면서 환자분께서는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수술은요 1시간 정도 걸리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는 그 정도 걸리는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 하고 나름 안심하시게 되는데요. 이후 환자분은 수술복으로 환복하신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술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이제 보호자분은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계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1시간 반이 지나도 2시간 반이 지나도 환자분이 수술방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병원 직원분들께 물어보려고 해도 아직 수술 중입니다 라는 대답만 들리죠. 그러다가 환자분께서 수술장 안으로 들어간 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환자분께서 환자 침대에 누워 수술장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럼 그제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신 보호자분께서는 또 다른 걱정이 되시죠. 1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면 이거 수술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자,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보호자 입장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분명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수술의 과정을 밟은 상황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 보호자분과의 의사소통에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의사 선생님께 수술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요, 상당수의 선생님들께서는 말 그대로 의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입장에선 수술 시간이란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해야 되는 병변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고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술 시간이란 수술방 안으로 환자분께서 들어가신 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다시 수술장 밖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할 때가 많죠. 수술이라는 경험을 처음 해보실 때가 많고 수술장 안에서 어떠한 절차로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실 수밖에 없는 환자분과 보호자분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모셔진 환자분은 과연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의 성함과 등록번호, 수술 부위 등을 매칭해 가면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바뀌진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거죠. 어쩌면 수술 준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방 안으로 들어가신 뒤 수술방 중앙에 있는 수술 테이블로 옮겨서 눕게 되시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마취입니다. 마취를 해주시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환자분을 마취해드리게 되죠. 간혹 환자분들께서 이 마취는 금방금방 될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마취는 환자분께 적용되는 마취 방법과 환자분의 지병 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의 부분 마취가 흔히 이루어지는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이 부분 마취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술 중에 환자분께서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마취가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잘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마취 과정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취가 잘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자, 이제 수술 시작합니다 하고 수술 부위에 메스를 대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수술 부위를 무균적으로 격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드랩한다고 하는데요. 의학 드라마 보시면 수술장 안에 있는 근엄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파란 포로 깔끔히 환자분의 신체를 덮고 수술 부위만을 격리한 채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드랩입니다. 환자분의 신체에 소독약을 철저히 바른 뒤 무균 처리된 포를 겹겹이 덮으면서 수술 부위를 격리시키게 되죠. 이 드랩은 환자분의 포지션에 따라 길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드디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해야 되는 병변을 해결하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고 나오는 그 수술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피부 봉합이 다 잘 끝나고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바로 환자분께서 수술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또 아닙니다. 일단 수술한 자리의 소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절차, 바로 환자분의 마취를 깨워드리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절차 역시 환자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하신 상황이라면 환자분의 호흡이 인위적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시 자가 호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린 상황에서 전신 마취가 종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안전하게 마취에서 깨어나신 환자분은 그럼 바로 수술장 밖으로 나가셔서 보호자분과 만나게 될까요? 또 아닙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신 환자분은 일반적으로 회복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료진은 환자분을 모니터링하면서 마취에서 깨어나신 환자분께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잘 회복되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안전하게 수술장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제서야 환자분은 보호자분께서 계신 수술장 밖으로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신다면 야, 이게 진짜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의사 선생님에게 들으신 수술 시간이란 이 모든 절차 중 단 하나에 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일반적으로는 집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술 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더하셔야만 환자분께서 수술장 안에서 체류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수술장 안의 변수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전 설명을 하면서 이 마취 시간, 회복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폭 넓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단, 수술 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에는 말 그대로 수술하는 시간에 대한 답변만을 드릴 때도 많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구나 하고 보호자분들 및 환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수술을 받으신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술 시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수술장 안에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